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아니고 재벌집 할아버지로 끝난 11회. 진짜 상상도 못한 전개였어요. 의식장애가 와버린 진양철이라니. 진양철은 자식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걸 알았을 때는 분심을 꾹꾹 눌러담아 분노로 그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하지만 장손이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걸 알자 참고 있던 분심이 터지고 일시적인 의식장애가 오고 말았죠. 기자회견으로 가는 차 안에서 욕심의 눈이 벌게가 할아버지 무서운 줄도 모르고 가족들한테 피도 눈물도 없고 고약스러운 게 꼭 내 같아가 순양금융그룹을 니한테 주겠다 하던 진양철이 도준이를 알아보지 못하고 침까지 흘리면서 두려움에 떨다니. 사실 진양철이 진도준한테 하도 아무도 믿지 말라고 말해서 진양철의 선망 증세 안 믿고 싶어요. 우리 진양철 회장님이 일부러 다 속이려고 이사회에 제대로 등장해서 다 놀래켜주려고 연기하신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12회 예고편을 보니 진양철은 밤 9시에 이사회에 가겠다고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실수를 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단 2시간만 나 진양철이로 살고 싶다는 대사가 진양철의 끝이 다가왔음을 증명했죠. 진도준과 진양철의 죽음을 사주한 떡잎부터 살인자였던 진성준은 대를 이어 호구가 되고 싶지 않아 이사회에 참석해 지주사 설립에는 찬성하고 사장 자리에서 진도준을 끌어내린 것 같아 보입니다. 진성준이 지금 할아버지를 진양철 회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며 진양철의 증세를 알고 있는 듯한 말을 한 걸 보면 진양철이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건물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실수를 한 걸 진성준이 알게 된 거겠죠. 결국 진양철은 이사회에 참석해서 판을 흔드는 일은 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예고편은 낚시입니다. 예고편을 계속 돌려보니 이거 시간을 마구 꼬아서 편집했다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순양그룹 전체를 이끌고 갈 순양금융지주회사의 대표는 진도준이 될 겁니다. 예고편만 보면 고구마 가득인 12회 같지만 잘 찾아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선들이 보이거든요. 진도준은 발톱을 숨기는 인내를 잘하는 인물이고 그 인내하는 모습만 예고편에 잡힌 거죠. 거기다가 100% 신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동기의 백상무가 진도준이 이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면 하늘에서 재물 창고가 내리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재물운을 갖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금융지주그룹은 도준이 거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진도준이 진성준에게 빅엿을 날리고 순양금융지주회사의 대표가 된다는 증거를 바로 톱파볼게요. 덤프트럭이 진도준과 진양철을 덮치려던 순간 도준이가 기자회견 때 입을 양복을 갖고 오던 하인석이 두 사람을 구했습니다. 역시나 단순한 사고는 아니었고 처음부터 진양철의 차를 타깃으로 삼았던 살인 교사였죠. 진양철은 연기 3남매 중 배우가 있다고 생각하고 일부러 코마 상태라는 판을 깔고 지켜보려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정정하다는 걸 할머니에게만은 알리자는 진도준의 말에 진양철이 할머씨 귀에 들어가는 순간 뉴욕에 사는 톰도 알고 메리도 안다는 말 진짜 너무 웃기더라고요. 전 이필옥이 꼭 빌런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거든요. 모현민의 갤러리에 있는 미나가 이필옥이 그린 작품들과 흡사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필옥이 진양철 걱정하는 걸 보니 이거 찐사랑인가 싶기도 하고 함께 순양금융그룹을 이만큼 키워낸 이필옥과 진양철의 러브라인이 진도준과 서민영 러브라인보다 서사가 좀 더 애틋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진양철 회장님 진짜 순양자동차 사랑 이거 어떡하죠? 차 2대가 박살났는데 인명사고가 한 명도 없다고 이게 바로 순양자동차라고 너무 좋아하면서 홍보팀에 전화해서 보도자료 준비하라는 거 진짜 찐 경영인 마인드. 진양철은 자신이 사지육신 멀쩡하게 이사회에 등장만 하면 순양금융지주회사를 도준이에게 물려주려 했던 자신을 죽이려 한 자식들이 아주 발발 떨 거라고 뒤통수를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양금융지주회사 설립을 반대하던 이사들은 진양철이 등장하는 순간 꼬리를 깨갱하고 지주회사 설립에 찬성하는 것은 물론 이양재 실장과 붙은 진도준에게 표를 몰빵해 줄 것은 분명했으니까요. 그런데 제작진은 딱 진양철의 이 생각을 깨부수는 전개를 선보였죠. 아예 진양철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렸는데요. 진양철은 전반적인 뇌기능 저하 상태인 선망을 진단받았습니다. 12회 예고편을 보면 순양의료원 VIP 입원실에서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진양철은 내 진양철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이사회를 갈 준비를 하지만 진도준은 지금이 밤 9시라는 걸 알려주고 이사회에서도 선망
사망 증세가 나타난다면 회장 자리에서도 물러나게 될 거라는 말을 합니다. 즉, 이사회에 등장해도 할아버지 뜻대로 진도준에게 순양금융지주회사를 주고 진도준에게 힘을 보태기는 어렵다는 현실을 말해준 거죠. 자, 그렇다면 진도준은 순양금융의 주인이 나라는 걸 할아버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진도준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사람은 진성준이죠. 오세훈은 진도준에게 진성준이라고 했나? 내일 이사회에 동포청년이 표결로 이길 수는 절대 없어라며 진도준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오세훈이 걱정한 대로 흘러간 적 없잖아요. 항상 진도준은 문제를 해결했죠. 결론적으로는 진도준은 2001년 이사회가 열리는 시점에는 순양금융그룹 지주회사를 갖지 않을 것 같아요. 대신 2년 후 2003년쯤 갖게 될 겁니다. 진도준이 2년 정도 숨고르기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죽지 않기 위해서 발톱을 숨기는 거죠. 진도준은 지난 생에 윤현으로 당신들 손에 죽었지만 진도준으로 태어나 또다시 당신들 손엔 죽지 않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남아 내게 주어진 인생 2회차 비밀의 답을 찾겠다 했죠. 일단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 뜻대로 되었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만큼 좋은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진성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둘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는 2년 후에 있을 폭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2년에서 2003년에는 금융의 사고가 많았던 시절입니다. 특히 업계 1위였던 LG카드가 사라지기도 했었죠. 인생 2회차인 윤현우는 그걸 모르지 않고요. 당시 정부는 외환위기로 끝장날 뻔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소비를 통한 경기 부양과 원활한 세금 징수를 위하여 신용카드를 통한 경기 부양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용카드에 대한 규제가 상당수 완화되었죠.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한도가 폐지되어 카드사들이 고객에 대한 현금 서비스 인출 한도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했고,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발급에 부적절한 신용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카드를 손쉽게 발급해줬습니다. 즉, 순양금융그룹의 주인이 된다는 건 1, 2년 안에 터져버릴 이런 시한폭탄을 안고 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진도준은 이사회에서 순양금융그룹의 사장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손을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진성준이 순양금융지주회사의 주인이 되게 놔두고 있다가 카드 이용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고 채무에 시달리다가 파산하는 일이 급증하게 되고, 채무를 회수하지 못한 순양카드가 부실에 시달리다가 파산하기 직전 진성준이 결국 돈 한 푼 없이 빈털터리가 됐을 때 진성준에게 인주를 들이밀며 순양금융지주회사 내게 넘기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카드 폭탄을 해결하지 못하는 형님의 문제를 아우가 해결해주는 좋은 그림으로 마무리하는 거죠. 선망을 진단받은 진양철은 순양의료원 VIP 병동에서 내를 살려달라는 말은 안 하겠다. 딱 2시간만 내로 이 진양철이로 좀 살게 해달라 말합니다. 또렷한 정신일 때 진양철은 진도준을 부를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느끼셨어요? 진도준이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살짝 변했다는 거. 진도준은 윤현우의 엄마가 죽자 진양철 또한 복수를 해야 하는 순양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진도준은 진양철의 사업가로서의 능력을 점점 인정하고 존경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순양백화점을 돌아보던 진양철이 1인 가구가 늘 테니 한 집에 하나 쇼파 팔던 것을 방방마다 팔게 되는 거라고 시대를 읽어내는 능력을 선보였을 때 진도준은 진양철의 능력에 감탄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고 후에도 순양자동차 홍보 생각만 하는 진양철의 모습을 볼 때도 꼭 진심으로 할아버지를 위하는 손자 같았죠. 진양철 또한 진도준을 내와 똑같은 순양을 물려주고 싶은 손자라고 인정한 순간부터 도준이를 애정으로 대하기 시작했고요. 12회 예고를 보면 진양철의 서재에서 진도준은 무릎을 꿇고 앉아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11회에서는 할아버지가 진도준의 손을 꼭 잡고 아무도 믿지 말고 몸 조심하라고 진심 어린 걱정을 담아 나랑 약속하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12회에서는 진도준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순양금융지주회사 제게 두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거저받는 건 뺏기기 마련이에요. 제가 할아버지의 순양을 사서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 순양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진양철은 진도준이 순양을 사는데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순양물산 주식이나 보유하고 있던 비자금 차명 통장, 떡값을 돌렸던 내역서 등을 전달하면서 진도준에게 힘을 실어줄 것 같습니다.
그럼 전 재벌집 막내 아들 다음 리뷰로 돌아올게요. 그리고 잼잼 리뷰 채널을 봐주시는 구독자님들 덕분에 구독자 85,000명을 돌파했는데요. 감사의 표시 겸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 잼잼 리뷰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어떤 내용이라도 좋으니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 30분을 추첨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에는 스타벅스 모바일 카드 5만원권을 보내드릴게요. 당첨자 발표는 12월 19일 월요일 9시 채널 커뮤니티로 공지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10만 명 돌파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계속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